네, 시작할게요. 6페이지의 물질순환부터 볼게요. 물질순환에서 시험 문제 단골이죠. 탄소순환뿐만 아니라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질소순환. 그래서 정말 빠지지 말고 뭐 탄소순환 이래 봤자 뭐 광합성이나 호흡 같은 것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질소순환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질소순환 그 개통도라고 해야 되나? 질소순환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실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보고 한번 말씀드렸고, 1번을 볼까요? 탄소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래요. 광합성이 활발할 때에는 수중의 pH가 낮아지고 DO가 감소한다. 호흡작용이 활발할 때에는 pH가 높아지고 DO가 증가하고, 대기 중의 CO2가 광합성에 의해서 무기물에 고정되고 고정된 유기탄소 중 일부는 미생물 분해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광합성 시 이용되는 파장은 가시광선이다. 옳은 거 몇 번이에요? 4번밖에 없죠? 그쵸? 광합성 할 때 제가 가시광선 파장 이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라 그랬고, 그쵸? 빛의 종류 시험 문제 출제가 됐어서 이것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이제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와 비슷한 형태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던, 최근에 나왔던 문제 형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광합성하고 호흡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광합성. 그래서 광합성은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로 합성을 시키는 거죠. 저분자 물질로 인해서 저분자로 고분자 물질로 합성을 시키는 무슨 작용이에요? 동화작용. 그래서 얘는 동화작용. 호흡은요? 반대로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이화작용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동화작용에서는 일단은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을 합성을 하고 식물이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식물이 사용을 해야만 되는 영양소를 합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호흡작용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광합성 작용에서 빛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산소를 방출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광합성 작용은 CO2를 흡수를 하고 O2를 방출을 한다라고 하면, 그와 반대로 CO2를 호흡할 때 사람들 호흡하는 거랑 생각하면 되지. 들이마실 때는 산소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는 이산화탄소 내뱉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방출하고 산소는 흡수한다. 그럼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산화탄소는 산성기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그러면 pH는 점점 어때요? 얘가 CO2를 흡수를 해서 점점 없어지는 거니까 pH는 높아지는 거고, 얘는 pH가 낮아지는 거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로 광합성이 활발할 때 pH가 낮아지고 DO가 감소한다는 광합성이 아니라 호흡이 활발할 때 1번은, 2번 호흡작용이 활발할 때, 광합성이 활발할 때 pH가 높아지고 DO가 증가한다라고 고치셔야 맞는 거고,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CO2가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보세요. 대기 중에 있는 CO2를 흡수를 해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빛, 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로 합성을 하는데, 이 고분자의 형태가 식물에 내에서 무슨 물로 고정을 해요? 유기물. 주로 이제 식물들이 저장물질을 해놓는 것이 형태가 녹말이잖아요. 포도당의 형태이기 때문에 유기물로 고정되는 거예요. 무기물이 아니라. 그래서 고정된 그 유기물 중, 유기탄소 중에 일부는 미생물 분해로 대기 중에 CO2를 방출한다라고 되어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유기물이라는 걸로 고쳐주시고 봐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질소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질소고정세균이라고 있어요. 질소고정세균. 질소고정세균은, 질소고정 뭐예요?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식물체 내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원래 질소라는 것 자체가 고정이 잘 안 되는데 질소를 고정해주는 세균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질산화 단계를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론 시간에 다 설명드린 거니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거기서 조금 더 세세하게 리조비움 기억나세요? 또 뭐 있지? 질소 고정해주는 거? 이 리조비움이 뿌리옥 박테리아예요.